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수지에 살고 있는데, 네, 성북역 수지역에 있는 성북역 리버파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32평. 근데 이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네, 지금 내년쯤에 이주해서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면 다 끝난다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포스코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끝난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네, 이제 성북역에 있는 아파트들하고의 가격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 되면 거기 있는 아파트라고 그것들 가격이 같을 건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 성북역의 리버파크 앞으로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낫겠느냐 그 투자 가치적인 면을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바로 좀 답변 드릴게요. 자, 네. 우리 자 좀 지우고요. 자, 성북역 리버파크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실거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아, 네, 아니요, 지금. 해놓고 있어요. 아, 네, 세주고 계시고요. 자, 네네. 우리 성북역 리버파크 지금 98년, 99년도 요 정도 네. 지은 아파트인 것 같고 세대 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한 네네. 700세대? 네, 네, 이 그래요. 정도 네, 되고 네. 있는 아파트이고. 네. 자, 포인트를 조금 보자고요. 현재 시세가 대략 한 7억 선, 네, 8억 선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분담금이 우선 3억 정도 가까이 네. 든다고 해요. 자, 네, 아마 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가 먼저 나올 거고요. 일부.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야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3억에 대한 분담금을 내게 되면 현재 32평, 33평의 아파트에서 조금 더 38평. 그렇죠. 큰 평수 한 38평 정도를 받아서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상당히 이 부분은 분담금을 부담해도 앞으로의 기대 가치, 그렇죠? 미래 가치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주변 시세를 조금 보자고요. 사실은 이 성북역 주변에 있어서 대장 아파트라고 보면 우리 롯데캐슬 골드타운 쪽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시세 비교를 조금 한다면 우리 단지 수는 조금 더 크지만 도로 하나를 더 끼고 이 편한 세상 수지 같은 경우가 아마 84 타입이 13억 선, 네. 뭐 12억 후반 13억 선 요 정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담금을 내고도 사실 현재 시세에 대해서 만약에 네. 84가 아니라 그쵸? 예, 보통 38평형이면은 뭐 전용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략적인 예상 시세, 즉 사업성을 보자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는 아마도 이 편한 세상 수지에 근접한 그쵸? 한 12억 이상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일반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거고, 그렇죠? 예, 이거를 네. 일반 분양을 대략 100에서 150세대 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네. 일반 분양의 시세는 대략 주변 시세의 약간 낮은 일반 분양가로, 그렇죠? 예,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아마 84 타입이나 그 이상은 12억 선이면 이 편한 세상 수지나 또 롯데캐슬 골드타운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한번 접근성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때요? 7억, 8억이니까 3억 정도 분담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안전 마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금 진행 속도가, 즉 진행 연한, 소요 기한이 짧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게 조합원 분들 사이에 확정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확정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에 다 입주한다고. 내년에 다 퇴출시킨다 그러나? 예. 퇴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보통 리모델링 분담금이 서울에 있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억 중반 그리고 뭐 20억대 이런 정도에 되는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에서 분담금이 3억, 4억이 들어가는 거랑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네네. 네네네. 자, 아파트 가격이 7억인데 7억대 되는 아파트에서 분담금 3억은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얼만큼 있어야지만 사실 완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안 좋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진행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분담금을 부담하시더라도 사실은 주변 시세 가지고 있더라도 리모델링의 실제 진행 속도에 대한 짧은 소요 연한 그리고 플러스 성복은 사실은 수지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수지의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수지 지구단위 개발 계획은 사실 용적률이 300%로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메리트는 아마 35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분담금 자체가 있어서 전부 다 조합원분들이 다 100% 동의를 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물음표가 든다. 이런 부분까지만 좀 첨언 의견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성복역 주변의 리모델링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임대사업, 1가구 2주택인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후에 그게 만기가 되는데 네.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팔지 좋은지 아니면 두 개 다 팔고 다른 데로 갈지 좋은지 그거 향후의 전망, 시세 차익을 알고 싶어서요. 네. 그 두 아파트 이름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서울 중화 한신 아파트 33평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리버 펠리체 33평형입니다. 리버 펠리체. 네네. 알겠습니다. 중화동의 한신 아파트, 다산의 리버 펠리체 이 두 개를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런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아파트 2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네.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네. 우선 다산 리버 펠리체 2단지 그리고 우리 상봉역 주변에 있는 우리 중화동 한신 맞죠? 네. 네. 자, 우선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중화동 한신 아파트 쪽으로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산 리버 펠리체를 내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그때 내셨으면 말소 조건은 지금 충족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5년 이상 하셨으니까 지금 지금 매도를 하셔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세제 혜택 받는 부분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27년 이후에 팔아야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요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미 갖추신 거고 이해되시죠? 네네. 네, 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말소 조건도 지금 아파트에 대한 주임사는 더 낼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조건도 기본적으로 5년을 충족했다. 그 말씀 지금 드린 거예요. 자, 아파트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네. 자, 다산 리버 펠리체 2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 중화동 한신은 자, 서울에 있어요. 네네. 예, 서울에 있어요. 자, 서울에 있고 중화한시는 지금 1,500세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상봉역 주변이 지금 개발이 한창이에요. 아시죠? 상봉역 주변으로 보면은 역세권 또 터미널 광역계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내용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았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아파트를 어떤 걸 팔까 볼 때, 자, 지금이 아니라
네. 미래의 기대감을 보고 움직여야 돼요. 아, 네. 네. 자, 지금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산 리버 펠리치 2단지에는 이미 8호선 확장이라든지 또 지하철 연장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다산 리버 펠리치 2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에 네. 개발 호재가 있는 부분들이 그닥 보이질 않아요. 아. 그래서 자, 네네. 상봉역 중심으로는 우리 위쪽과 아래쪽으로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광역계 중심으로서의 네. 개발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세대만 보아도 여기가 대단지예요. 자, 아파트를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그렇죠? 아파트끼리 모여져 있는 거, 대단지, 그리고 네. 역세권 플러스 또 학군이나 학세권도 같이 보게 되죠. 자, 그 중에서 무려 네.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한신 쪽을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다산 리버 펠리치 쪽을 매도하시는 쪽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요. 저희가 그러면 한신도 팔고 다산 리버체도 팔 경우 네. 어디로 가는 게 향후 좋을까요? 자, 보신 지역이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뭐 진접지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어디를 전망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아, 네. 전부 두 개를 매도하신다면 네. 금액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실까요? 총 투자 가능 금액. 한 10억? 네, 정도요? 10억 정도. 네. 네. 자, 10억 정도를 가지고 이주를 하신다고 하면 자, 시간 관계상 짧게만 조금 말씀드리면 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는 강 하나 좀 건너서 우리 서울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서울 쪽으로 조금 더.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자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조금 보자 그러면 이 10억 정도 선 전후라면 우선 익숙한 동네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상봉에서 조금 내려오면 어때요? 우리 사가정역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네네. 사가정역 같은 경우에도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주변에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지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조금 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중심권 쪽으로 조금 체크를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보다 또 조금 자세한 지역이나 아파트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도 저희 세미나에서 좀 언급을 하니까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개 아파트 매도 순서도 정해드렸고 또 다 매도를 했을 경우에 갈아타기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네. 도봉구 방학동 인근의 빌라 갭 투자를 고려 중인데 괜찮을까요? 5천만 원의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역은 보신 거네요. 네, 도봉구 방학동 쪽으로 생각 중이에요. 괜찮을런지 도봉구 방학동 인근의 빌라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전세를 끼고 뭔가 이제 갭 투자 개념으로 소액이지만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보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학동 주변에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전세를 안고 빌라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가치는 어떤지 이런 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자, 내용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방학동, 자, 사실은 요 아래쪽에 지금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어딜까요? 자, 아래쪽 보면 우리 창동 역세권, 그렇죠? 우리 창동 쪽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어요. 자, 창동역 관련된 부분들은 또 아레나, 또 상업, 문화, 복합시설, 고밀도 개발들. 자, 이러한 영향들이 아래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지금 방학역 쪽에서 5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 자, 지금은
서울에 대한 입지, 그 중에서도 상품 아파트, 그렇죠? 네, 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도 잘 익숙하신 방학역 쪽의 부근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방학역 쪽에서도 사실 우리 왼편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역 왼쪽으로는 우리 요렇게 우리 658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지금 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주변에도 후보지 예정, 그렇죠. 지금 한참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죠. 또 요 주변에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왼편 쪽들의 방학역 중심으로 대략 1억 미만, 5천에서 6천만 원 요 정도의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물건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요렇게 우리 새롭게 우이 신설선도 여기 개통이 돼요. 자, 철도교통은 뭐죠? 부동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우이 신설선이 지금 개통이 되는 것보다 늘 앞으로의 수년 후의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조금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 방학역 쪽에 아직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오히려 아래쪽에 창동 쪽은 많이 좀 올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시청자님 언급하셨던 방학 역세권 쪽의 근처는 1억 미만, 특히 5천만 원대 정도에서 투자 가능한 지역들 이미 선정된 것 말고 이렇게 예정지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소액 투자 성공하시기를 또 응원을 합니다.